네, 여러분 위스키 좋아하시나요? 저는 정말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오늘 벌써부터 이렇게 술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상도 퇴근 감성으로 하고 왔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스키 시장 규모가 작년에 5조 7천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무려 77%가 증가한 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마시는 위스키 중 하나, 위스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하이볼로 한 번 정도는 마셔봤을 위스키가 있죠. 바로 산토리 위스키 가쿠빈입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가쿠빈 인기를 주목할 정도였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리는지, 가격은 근데 왜 또 2배나 비싼지 분석하는 기사도 있었어요. 지금은 재패니즈 위스키가 세계 5대 위스키에도 들고 산토리에서 만든 위스키가 경매에서 10억에 팔린 적도 있지만요, 1929년 산토리가 일본 최초로 만든 위스키는 그야말로 대실패였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일본 위스키의 시작을 알린 건 바로 가쿠빈이었죠. 일본 근대사를 함께한 가쿠빈은 경제 부흥기에는 성공의 증표였고요, 버블 붕괴 때는 서민들의 술이 되기도 했습니다. 가쿠빈이 일본의 국민 위스키로 자리 잡기까지는 야떼미나 하레,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산토리 창업자의 굳은 의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은 정말 찐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산토리의 레어템들로 직접 자랑하려고 갖고 왔고요. 출시됐던 1937년에도 위스키가 넘쳐나고 있는 2024년에도 가장 아이코닉한 재패니즈 위스키 가쿠빈을 소개합니다. 1924년 일본 오사카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3개의 강이 합류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이곳에서 언젠가부터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새로 생긴 건물에 보리를 먹는 괴물이 산대. 이 마을의 이름은 바로 야마자키. 괴물이 산다는 곳은 사실 위스키 증류소였는데요, 이 생소한 건물에 매일같이 보리를 실어 나르는 걸 보고 이런 소문이 난 거였죠. 이 위스키 증류소의 주인은 45살의 토리 신지로였는데요, 아카다마라는 포트 와인을 만들어서 일본 전역에서 히트를 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14살부터 도매상에서 일을 시작한 토리는 일찍이 수입된 와인, 브랜디, 위스키를 접했고 오사카의 코라고 불릴 정도로 후각이 뛰어났다고 하는데요, 포트 와인이 성공을 한 직후에 직접 일본산 위스키를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처음에는 스코틀랜드가 아닌 곳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어렵게 번 돈 다 날릴 거냐 라면서 주위의 반대가 정말로 심했다고 해요. 사실 위스키란 게 이게 만들자마자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몇 년 좀 묵혀놔야 되고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크겠죠. 근데 이 토리는 굽히지 않고 위스키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토리는 먼저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위스키 만드는 법을 배운 타케츠루 마사타카를 영입하는데요, 타케츠루는 위스키 유학이 끝난 후 일본에서 위스키를 만들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중학교 화학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토리가 제조을 사원 초봉의 10배에 달하는 임금을 제안하면서 함께 위스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야마자키에 일본 최초의 위스키 증류소를 세운 건데요, 사실 타케츠루는 야마자키보다는 좀 스코틀랜드랑 환경이 비슷한 홋카이도에 증류소를 세워야 한다고 했는데 토리는 홋카이도가 멀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로 위스키를 운송하기에는 불편하고 앞서 말한 습도가 높고 물이 좋은 야마자키의 환경이 더 좋다고 봐서 야마자키 증류소가 세워진 거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야마자키 증류소 설립 100주년 야마자키 위스키고요. 신스 1923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야마자키 100주년을 제가 일부러 들고 왔고요. 그리고 1929년 증류소가 돌아가기 시작한 5년 만에 일본 최초의 위스키가 세상에 나옵니다. 이름은 산토리 위스키 시로후다, 화이트 라벨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었는데요, 여기서 산토리는 기존에 토리가 팔던 아카다마가 상징하는 태양의 선에 토리 이름을 더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출시를 합니다. 근데 결과는 폭망이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카치 위스키 특유의 좀 피트하고 이 스모키한 향이 있거든요. 그게 일본인 입맛에는 안 맞았던 거죠. 그 이듬해 가격을 낮춘 아카후다, 레드라벨도 냈지만 그것 역시 잘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산토리 위스키가 실패하고 고용 계약마저 끝나면서 토리와 타케츠루는 갈라서게 됐는데요, 타케츠루는 원래부터 본인이 점 찍었던 홋카이도로 올라가서 좀 더 본토 위스키에 가까운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고, 이곳은 지금 산토리와 함께 일본 위스키의 양대 산맥인 니카 위스키가 됩니다. 요게 또 이제 니카 위스키 중에서도 타케츠루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타케츠루 17년산, 어렵게 구해서 아직 뜯지 않은 이렇게 해서 이제 니카 위스키를 만들게 되고요. 삿포로 여행하신 분들은 스스키노 사거리에 니카 위스키 이렇게 뭐 할아버지인가? 아저씨 이렇게 딱 있어요. 보시면 기억하실 건데 거대한 약간 홋카이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또 니카 위스키가 있습니다. 2개 다 드셔보셨어요?
야마자키밖에 안 먹어봤고 이거는 아직 기회에서 못 갔어요. 니카는요? 니카 위스키가 이제 타케츠루가 있고 그냥 니카에도 요런 게 있거든요. 그냥 니카에 가쿠빈 같은 게 있어요. 블랙 니카요. 블랙 니카 막 이렇게 대병에 팔아요. 편의점이나 돈키호테 가면은 이만한 거 파는데 그것도 이제 좀 저렴히. 요 가쿠빈은 위스키에 익숙하지 않았던 일본 사람들의 입맛에 조금 달달하고 부드럽게 맞춘 거고, 본토에서 위스키를 배운 타케츠루 같은 경우는 좀 본토의 맛에 가까운, 좀 더 위스키의 오리지널에 가까운 맛을 좀 추구하게 된 거죠. 어떤 게 더 취향이세요? 저는 하이볼로 마실 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요거 먹다가 좀 재미없어지면 특이한 위스키로 하이볼을 만들어 먹으면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고. 먹고 싶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니트 드셔보신 거 있으세요? 이거 니트 오늘 처음 먹어보는데. 이 정도만. 확실히 알코올 부주가 좀 올라옵니다. 처음에 나온 산토리 위스키는 12년인데 지금 나오는 산토리는 나스라고 해서 이제 에이징을 따로 표기하지 않는 버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숙성 연한이 조금 짧다 보니 알코올 향이 올라오는 상태예요. 나름 거친 맛이 있는데 진짜 약간 다듬은 느낌이에요. 숙성 연도에 비해서 이지한 느낌? 달고 근데 풍성하진 않아요, 향이. 베이스 라인을 좀 지키고 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일본 위스키의 베이스. 이거랑 비교하고 싶은데 까? 요거는 이제 100주년, 이 증류소가 설립된 지 100년을 기념해서 만든 야마자키 100주년. 오. 좀 더 맛이 진해요. 좀 농도가 더 딥한 느낌이고, 이게 도수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가쿠비는 40도고 100주년은 43도거든요. 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좀 더 농축된 느낌이고 얘가 조금 날아다닙니다, 맛이. 니카랑 비교해보면 좀 좋을 텐데. 그러니까 다음에 니카 편에서 제가 한번. 피트를 최소화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향미를 가진 가쿠비는 출시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시로우다와 아카후다가 실패하면서 또 새로운 위스키가 나오는 동안 그 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이에 조금 더 숙성하면서 맛이 좋아진 것도 한 몫을 했죠. 짐 머레이의 위스키 바이블은 가쿠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프루티한 풍미의 클래식한 일본 위스키로 사과, 레몬, 꿀의 노트가 약간의 향신료와 오크로 균형을 이룸. 매일 마시기에 완벽한 훌륭한 올라운더. 이 눈에 띄는 디자인도 가쿠빈의 존재감을 더했는데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원래 이름인 산토리 위스키보다 그때 먹었던 그 병 그 모양 주세요, 그 각진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식 명칭이 아니었던 가쿠빈이 이름이 된 거죠. 지금도 이게 라벨을 보면 여기엔 그냥 산토리 위스키라고 써 있어요. 가쿠빈 안 써 있고 여기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당신들이 그렇게 불러왔던 가쿠빈, 약간 이런 식으로 붙여놨는데 처음 나온 위스키 레이블에는 가쿠빈이라는 게 전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쿠빈 문양은 일본의 유리공예인 사츠마 키리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위스키의 맛처럼 이 병에도 일본적인 요소를 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거북이 껍질 모양이기도 한 이 패턴은 행운, 장수, 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병 디자인이 1937년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쿠빈이 출시된 때가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이후에 태평양 전쟁으로 확전이 됐고요. 근데 이 가쿠빈이 일본 해군의 보급품으로 지정되면서 돌파구를 찾았고, 또 공습을 피해서 원주 5만 통을 야마자키 증류소 뒷산에 묻어서 보관을 해서 그 명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1950년부터 일본은 경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20년 동안 매해 경제 성장률이 8에서 11%를 기록했는데요. 일본 국민 위스키가 된 가쿠빈도 인기 절정을 맞습니다. 1980년대 초까지 위스키 판매량이 급증을 했는데 넉넉해진 사정에 고급술, 서구 문화를 탐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토리 위스키를 전문으로 파는 산토리바, 토리스바가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그 점포수가 전국에 35,000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출세하면 가쿠빈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산토리 위스키 중에서 좀 저가였던 토리스로 위스키를 입문해서 출세하면 가쿠빈을 마시고 여기서 좀 더 크게 성공하면 더 고급이었던 산토리 올드를 마신다고 했죠.
80년대 후반부터 가쿠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버블 경제가 붕괴하면서 위스키 판매량이 확 줄어들었고요. 또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위스키 가격이 급락하게 된 건데요. 가쿠비는 가격도 3,500엔에서 1,980엔으로 낮아지면서 고급 위스키 반열에서는 조금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위기를 맞닥뜨린 가쿠비는 서민 위스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고 도수도 43도에서 40도로 낮추죠. 하지만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위스키 시장은 25년 동안 하락세를 걷게 됩니다. 그러던 2007년 산토리는 가쿠빈의 재기를 노리면서 프로젝트 하나를 진행하는데 바로 하이볼 부활 프로젝트였어요. 가쿠빈의 탄산수를 섞은 하이볼을 전면에 내세워서 위스키 가격이 부담스러운 애주가들을 다시 끌어들였고 또 위스키를 9세대의 전유물이라고 보던 젊은 층에도 맥주처럼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술이다라고 어필을 한 거였죠. 특히 이때 나온 하이볼 광고와 CM송이 큰 인기였는데 위스키가 오스키 대쇼라는 노래예요. 나 이거 어제 멜로디까지 익혔다가 지금 까먹었어요. 위스키가 오스키 대쇼 뭐 이런 노래였는데 모르겠어요. 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 우리나라의 치맥 같은 하이카라, 이 하이볼과 가라아게 그 캠페인도 벌였는데 이게 이제 드라마 심야 식당에도 이 조합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쿠빈의 제3의 전성기는 바로 한국에서 맞게 됐는데요. 일본식 이자카야, 뭐 야키토리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핫플 명소가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팬데믹 때문에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이 하이볼 그리고 이 가쿠빈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는 가쿠빈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진짜 그냥 편의점 술이었거든요. 제가 사실 일본 위스키 처음 먹은 것도 요거를 후쿠오카 가면 이제 그 나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야타이라고 포장마차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여행하다가 옆에 아저씨가 하이볼 구다사이 하길래 맞다시모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였어요. 그 야타이 뒤에 요게 쫙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술이 한국에서 갑자기 구하기 힘든 품절 대란이 일어난 거죠. 이 하이볼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근데 산토리는 가쿠 하이볼 레시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볼 잔에 레몬 조각 하나를 살짝 짜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얼음을 약간 넘치게 채운 후에 차갑게 식힌 가쿠빈을 1, 그다음 탄산수를 4의 비율로 따라주고요. 이 탄산이 또 날아가지 않도록 한 번만 저어서 만들면 된다. 산토리에서 공식적으로 가쿠 하이볼 레시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쿠빈으로 이름을 알린 산토리는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2014년에는 미국의 진빔 보유사인 빔을 17조 정도에 인수해서 세계 증류주 업체 3위에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거듭된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공을 들여 결국은 일본 위스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가쿠빈이 산토리의 큰 기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위스키 명가인 산토리의 아이콘이자 일본인들의 희노애락을 함께한 국민 위스키 가쿠빈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이 시간엔 또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제품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한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